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도 잘 보내셨죠?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서 조금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 뉴딜 지수의 종목이 결정됐습니다. 40종목 정도 되죠. 앞으로 이 종목들은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미국 S&P랑 나스닥 지수가 폭락 중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5%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제가 봤을 때 내일은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아마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시 단기 스윙의 매수는 좀 퀘스처 마크입니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나올 건데 이게 제가 이때까지 지수를 투자했던 것처럼 잠깐 종가나 최저점쯤에 매수해서 한 단기 스윙으로 일주일 내외로 들고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은 이번에는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슈러고프라고 하죠. 어깨가 좀 들썩들썩할 만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돼서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마이너스 5%대 폭락 후에 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 반등을 성공하고 끝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락폭을 진정시킨 채로 끝날지 궁금하지만 제가 봤을 때 완벽한 반등을 하고 끝난다면 오히려 한국 시장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단기 트레이딩 들어온 애들이 많다는 거고 수익 실현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미증시 선물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폭락했던 그런 소식들이 귀에 익어 있고 또 그 동시간대에 미국 증시 선물이 별로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안 좋겠죠. 그 상황이 좋을 때도 결국엔 장중에 왔다 갔다가 계속 발생했던 상황인데 아마도 조금은 내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폭락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있겠죠. 지금 미증시가 5% 떨어지고 있지만 그 차트를 켜서 일봉을 잠깐 줄여보면 뭐 전체 흐름으로 보면 미미한 하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를 확인 후에 내일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관망이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약간 머리에 물음표가 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음표가 뜨는 상황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관망하는 게 낫고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 경제 데이터 중에 안 좋은 게 하나 나왔다. 또는 확산세가 너무 확산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이유가 있으면 약간 대응 전략이 바로 수립이 되는데 지금은 약간 무슨 이유지? 라는 이유가 다들 들고 있고 지금 외신들도 그냥 약간은 좀 뭐랄까 달러 지수가 약간 반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안 나왔고요 라고 하지만 목표치 대비 0.1 정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그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을 했죠. 그 이후에 약간은 조정을 보이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짬뽕해서 지금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유밖에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 개발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만 보면 일단은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했습니다. 꽤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CMA 잔고랑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 잔고가 줄었는데 신용융자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거죠. 하나는 줄어드는데 하나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는 좀 보류하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K 뉴딜 지수가 발족됐습니다. 보시면 KRX죠. KRX 아시죠? 거래소에서 그 지수로 묶어 나가는 건데요. 이번에 KBBIG. 야, 이게 언제적 BBIG야. 아무튼, 뉴딜 지수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뉴딜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묶어놓은 건지. 아무튼, 좋습니다. 종목이 결정됐어요. 이제 관련 종목은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겠죠.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갑니다. 약 20조 규모로 추정됩니다. 내일 만약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얘네 중에 조금 조정을 보이는 애들이 있으면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뉴딜 펀드가 돈이 투입되는 건 내년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종목들이
정해진 거고 제 관심 종목 그 섹터를 하나 만들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트래킹 해볼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뉴딜 종목 움직임이라고 해서 트래킹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선정된 해당 기업들은 170조 정도의 투자나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 표시를 해뒀는데요. 빨간색은 제가 지금 보유 중인 겁니다. 보유 중인 거. SK이노베이션으로 팔았고, 악재 호재는 뭐 지금 딱히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뜨뜻미지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한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투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미증시의 VIX, 빅스, 변동성 지수죠.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20%를 넘었죠. 이 공포 지수가 뭐냐 하면 사람들 뭐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공포스러우신가요? 예, 아니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풋옵션에 투자하는 지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풋에 베팅을 한다는 건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공포 지수가 플러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산정하는 게 빅스입니다. 네, 외신입니다. 외신도 별게 없어요. 레이버 마켓 스테인 포커스 차. 이거 고용시장이 약간 관심받고 있다는 건데 데이터는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고 마크롱, 그 불란서 대통령이죠. 마크롱이 빅 스티멀러스 플랜을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프랑스 주식은 괜찮은 지수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달러가 약간 리바운드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직 크게 리바운드한 건 아니고요. 잠깐 올랐습니다. 예. 이게 달러의 지속 반등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달러가 만약에 반등을 계속 하려면 코로나급 악재가 발생해야 하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재확산이 너무 심하게 돼서 락다운을 글로벌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정도가 아닌 이상 달러가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원하는 니즈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통화스와프도 물음표고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올 것 같지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 달러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연준이 또 신나게 계속 달러를 찍어내겠죠. 그런 악순환인지 선순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일이 슬럼프하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과공급 우려인데요. 이란도 지금 약간 뉴스에 나오고 있죠. 산유량을 좀 조절하자라고 오펙 플러스가 얘기했는데 이란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뉴스를 언뜻 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월스트리트이 텀블하고 있다. 이게 테크랠리 했던 애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믹 데이터의 가중치가 좀 매겨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내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멈출 수 있겠죠. 내신입니다. 자, 문 대통령께서 뉴딜 성공 뒷받침해달라라고 해서 다들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10대 금융그룹 회장들에게 70조 정도 투자를 해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거기다가 20조 정도의 뉴딜 펀드 자금이 들어갈 거고 이 5대 금융지주의 70조 투자는 대출 관련된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중국의 자신감, 12년 후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때까지 GDP로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2030년이 넘어가면 중국이 1등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던 내용인데 근데 중국에서 자기들의 싱크탱크라고 합니다. 싱크탱크는 뭐 무기가 아니고요. 싱크는 생각하다. 탱크는 그냥 뭐 저장 탱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냥 보물단지 같은 애들이란 겁니다. 보통 큰 기업에서는 싱크탱크 연구소라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12년 뒤면 그냥 미국을 제친다라고 그냥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거 아이고 그러면 12년 후에 중국이 1위 되겠네? 아니겠죠. 예, 여러 가지 태클과 안 되면 무력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일군 자기들의 세계 키왕짱 자리인데 중국한테 뺏길 리가 만무한데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예, 하필 왜 한번 지켜보시죠. 아시아나 M&A가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건데요. 이거 무산이라고 뭐 거의 사실상 무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시아나는 이상한 트랩을 걸어놨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아나 게시판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해도 좋고 무산되면 이게 국유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놨어요. 진짜 작전 세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걔들이 이 프레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놀아나시면 안 되고요. 상승하면 좋은 건데 이 좀 애매해요. 일단 한번 보시죠. 넘치는 유동성, 단타 극성, 코스피 회전율이 올 50% 껑충했다는 건데요. 단기 트레이딩은 제가 옹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장기 투자자인 거를 아실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 단타는 지금 필요악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사에 되게 무슨 맥인지 모르겠는 게 그러면 지금 단타가 극성 부려서 뭐 어떻다는 거죠? 증시가 폭락했나요? 아닙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괴랄해진 거죠. 저도 약간 요즘에 적응한다고 힘들었고 오늘은 뭐 무사히 액세스바이오를 상승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팔고 나왔죠. 나오고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내일 시장이 크게 변동을 보인다면 전 단타를 적극적으로 하겠죠. 이제 이런 자금들을 계속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 회전율이 올 50% 공충해서 그래서 뭐요? 예. 개미가 나쁘다는 겁니까? 이런 기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AI 반도체 상용화 기술 개발에 1조를 투자한다. 사업 과제는 크게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당연히 포함되겠죠. 27개 과제, 반도체 제조 공정 관련 18개 과제로 나뉜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하면 NPU 같은 겁니다.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요즘에 최근에 딥러닝이 굉장히 발전했죠. 이건 제가 인공지능을 쉽게 알 수 있는 영상 8분 안에 알 수 있는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NPU란 칩에 투자를 한다. 이게 미래의 IoT를 이끌어갈 그 차세대 기술입니다. 지금 뉴럴넷 그 인공지능이 없이는 아무런 기술도 개발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건데요. 이런 패밀리스 종목들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LSI 같은 회사가 없습니다. 삼성이 보유하고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시스템 LSI 업체도 보면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텔 같은 업체입니다. 칩을 설계하는 거죠. 설계하는 애들을 LSI 같은 애들인데요. 그냥 빵판만 찍어낸 애들을 패밀리스라고 합니다. 뭐 동부 하이텍 약간 이런 곳이죠.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 발표된 게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우리가 안 좋아진다고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발표됐다고 해서 떨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뭐 투자자들이 바보는 아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는 걸 보면 지금 잠깐 단순 투심이 악화되고 풋옵션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락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 하락이다 반등이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증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경제 지표를 보면 뭐 비농업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일은 내곤탕을 오갈 건데 내일 만약에 오늘 하락하고 내일 하락을 시작한다고 해도 내일 하락이 멈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일단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측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발표치가 9.8%보다 좋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 오늘 뭐 별거 없었고 내일은 온라인 쇼핑 동향,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본격 추진은 아까 뉴스랑 좀 맞물리겠죠. 국토교통 혁신펀드 170억 조성한다. 170억으로 뭘 할까요? 1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호 샌드박스 규제 해제가 마크로젠이었는데 갑자기 마크로젠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현재 이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깜빡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제가 제끼고 있었는데 이파는 이파입니다. 가전 박람회인데요. 근데 이파에서 무언가 발표한다고 해서 뭐 증시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MWC 같은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같은 행사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지만 이파는 약간 애매해요. 여기서 트렌드 시프트를 하는 그런 소식들이 발표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가전 박람회는 스마트홈이겠죠. 무조건 스마트홈 쪽으로 갈 겁니다. 스마트홈을 얼마나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관련 종목들을 떡상시킬 만한 모멘텀은 아니란 거죠.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다가오네요. 전기차의 큰 변곡점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장 자체는 좋았습니다. 오늘 장 자체는 평할 게 없어요. 평할 게 없고 뭐 대형주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게 보이네요. 맞죠? 대형주가 별로 안 좋았죠 지금. 주형주가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지금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비등한데 1.33% 올랐기 때문에 전 섹터가 올랐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상한가 9개가 나왔고 내일 만약에 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상한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유동성들이 계속 옮겨 다니고 있어요. 이게 순환매인데요. 순환매를 단타라고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뭐 코스닥은 팔았다라고 뜨지만 마지막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미증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 시초가 하락을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요.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은 단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를 너무 맹신하면서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코스닥 상승폭은
뭐 1%가 안 올랐지만 추세를 보시면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흐름이었고 오늘 증시만 보면 덜 나위 없었다인데 지금 미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18%가 줄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죠? 왜냐하면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이 빠져나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증시로 투입됐다라기보다는 아무튼 투자자 예탁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을 위해서 들어왔던 돈들이 지금 CMA랑 투자자 예탁금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거치를 위해서 들어온 거고 나갈 걸 알았지만 너무 많이 나가버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투심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 신용융자는 다시 1.74% 올랐네요. 17조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20조까지 무난히 갈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계속 트래킹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미증시는 현재 나스닥이 마이너스 4.1%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거의 1% 반등한 거죠.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우존스는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보면 지금 모더나가 상승하고 있고 이노비어가 상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증시 바이오 지수도 별로 안 좋죠. 그냥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건 무언가 악재가 발생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된다거나 그러면 그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가 올라가겠죠. 길리어드, 모더나, 이노비오,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런 애들이 올라갈 건데 그런 장은 아니란 겁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는 휴장이었나요? 얘도 왜 상승했죠? 아무튼 뭐 중국은 약간 조정으로 보이고요. 유로스톡스가 별로 안 좋네요. 그 프렌치, 불란서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나 봅니다. 독일은 안 좋고요. 지금 미국채 10년물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장이 지금 10년물 매수로 보이는 거죠. 원달러는 지금 더 상승했네. 예, 1191원. 지금 안 좋긴 하네요. 지금. 근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좀 그래도 좀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WTI 컨트랙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의 그 오버 서플라이, 공급 과잉 우려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일단 WTI 레버리지 하락할 때 조금 매수를 했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고 하면 300원을 깬다라고 하면 좀 더 매수할 예정입니다. 구리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 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금 ETF를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의 마지막 장입니다. 내일이 좀 약간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영속적인 하락은 아닐 수 있지만 단기간 조정은 좀 보일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는 게 그냥 그 정도 이유일 것 같고 하락을 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붙지 마시고요. 조금 관망하면서 최대한 단기 트레이딩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면서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장은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